안녕하세요, 낙표입니다. 오늘은 예비 신혼부부나 결혼을 생각하는 커플이라면 이야기해볼 좋을 주제를 선별해서 왔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서로 완전히 일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이 기회에 서로 생각해보고 맞춰가는 것에 의미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는 부부의 자산의 목표를 정하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답변하기 어렵다면 저희 부부의 자산 목표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자산 목표를 정하는지 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출과 소비의 원칙을 정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자산 목표를 설정하고 이 질문에 답변을 하면 더 좋습니다. 무조건 아낀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다만 지출을 하면 현재가 더 즐거운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축과 현재의 즐거움의 무게의 줄을 어디에 둘 건지 정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부 자산의 목표를 정하는 질문 보여드릴게요. 질문 하나씩 리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퇴에 대한 질문인데요. 누구나 다 은퇴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생활로서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교육을 하거나 나만의 가게를 하거나 공방을 하거나 각자가 생각하는 60세 이후의 커리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은퇴를 하고 싶다면 자산이 얼마나 있어야 은퇴가 가능한지 이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산 목표가 세팅이 되죠. 저희 부부는 남편의 빠른 은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자세한 플랜은 이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질문은 지금은 서울에 살지만 나중에 서울이 아니어도 되는지, 아기를 키울 때는 학군지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생각들을 나눠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 답변에 따라서 몇 년 후에 얼마를 모아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그런 플랜이 대략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생각이 다른 부부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도 그랬고요. 저희는 남편이 집을 사는 것보다 주식을 하는 게 수익률이 더 좋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고 싶다고 생각하는 쪽이었습니다. 근데 집을 구매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가진 많은 현금의 배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도 꼭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이사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가전이나 가구의 수준을 고려해서 구매하게 됩니다. 이사를 많이 하면 가전 가구가 많이 상해서 굳이 비싼 거를 살 필요가 없거든요. 자, 두 번째는 저축과 즐거움의 수준을 정하는 지출의 원칙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자, 통장은 합치고 싶은지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이것도 생각이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자산의 목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면 그에 따라 통장을 합쳐서 빠르게 자산을 모아야 할지 아닐지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통장을 합치는 유형에 대해서 언급한 영상이 있는데 여기 어떤 유형이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달 용돈은 다른 사람들은 얼마로 하기 때문에 얼마로 하자라고 정하기보다는 서로가 거부감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발해서 줄이거나 늘리는 식으로 피드백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강압적으로 용돈 수준을 정하게 되면 마음이 아무래도 많이 상할 수가 있어요. 집 다음으로 차가 현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지출입니다. 차량 할부 이자가 못해도 5에서 7% 정도는 되고요. 그래서 차의 수준이나 차의 교체 주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합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 1년이라고 말한 이유는요. 아기가 아직 없을 가능성이 높고 신혼의 로망이 존재하는 때예요. 여행도 많이 가고 싶을 수도 있고 외식도 많이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아낀다는 생각보다 이때 추억을 잘 쌓아서 앞으로 잘 버틴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번 거 다 써도 인생 전체로 보면 얼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행복하고 단단해질 수 있는데 사용해서 앞으로의 갈등을 이겨낼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소비도 없죠. 그런 일례로 저는 신혼여행에서 돈을 덜 쓴 거를 정말로 후회합니다. 평생 동안 행복하고 그리워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냥 더 쓸 걸 그랬어요. 그때 안 쓴다고 내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행은 한 번 가면 지출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행을 왔기 때문에 즐기러 온 거라 마음가짐 자체가 딱히 아끼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행을 자주 가면 아무래도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는 3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여행을 갔었는데요. 저희 남편은 저랑 신혼여행 갈 때 여권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해외여행을 원하는 정도가 다르죠.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마쳤습니다. 저희는 국내 여행을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 걸로 하고 있어요. 이건 결혼 전에 각자가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 어버이날에 하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서로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남편은 월마다 조금씩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었고, 저는 경조사 때마다 크게 용돈을 드리는 패턴이 있었어요. 근데 패턴을 바꾸기보다는 양가에 서로 드리는 돈의 총액이 비슷하도록 맞췄습니다. 각자의 생일, 크리스마스, 결혼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을 어느 정도 보내고 싶은지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각자가 생각하는 수준이 다르면 섭섭함이 생기기 쉬운 날입니다. 저희는 평소에 못 가는 맛있는 식당, 1인당 4만 원에서 5만 원 이상 하는 식당이나 오마카세를 가는 걸로 합의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위 질문들에만 답변을 해봐도 서로 생각이 다른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각자가 생각하는 차이를 이해하고 합의하면서 각 부부끼리 좋은 답을 도출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하면 돈에 대한 대화가 서로 불편해지지 않아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